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모여있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작은 공업도시. 회색빛 하늘 아래 우뚝 솟은 건물들은 하나같이 지치고 찌든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샤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채 낡은 카메라를 들고 도시 곳곳을 누비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두운 캔버스 위에 튄 한 방울의 붉은 물감처럼 강렬했습니다. 마샤는 돌아가신 할머니, 바부슈카 아냐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사진 장비들을 팔아 학비를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그 장비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마치 그 장비들처럼 마샤 역시 이 삭막한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잊혀진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샤는 유난히 낡고 허름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집 여자인 올가와 마주쳤습니다. 올가는 두 아이, 알렉세이와 이반의 엄마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샤는 그 안에서 묘한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가 씨. 마샤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올가는 흠칫 놀라며 마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팔이었지만 이전에는 뺨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샤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니? 올가는 마샤의 말에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많은 상처로 가득했고 타인의 호의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마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셔터를 누르는 순간처럼 놓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샤가 사는 아파트는 방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는 고스란히 마샤의 방까지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가의 남편 드미트리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날이면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드미트리는 한때 잘생겼던 외모는 알코올 중독으로 엉망이 되어버렸고 낡고해진 옷은 그의 현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그는 거친 말투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마샤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폭력의 소리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돌아가신 할머니, 바부슈카 아냐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부슈카, 저 여자를 도와줘야 할까요? 마샤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샤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샤는 복도에서 낯익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올가와 그녀의 두 아들 알렉세이와 이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샤가 놀라 물었습니다. 올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드미트리가 또 술에 취해서 이번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샤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올가와 아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마샤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샤는 자신의 좁은 방 한편에 이불을 깔아 올가와 아이들이 누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올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샤. 올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샤는 그런 올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음날 아침 마샤는 아파트 주민이자 은퇴한 경찰관인 니콜라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니콜라이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지닌 인자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곤 했습니다. 니콜라이 씨, 이웃집에 가정폭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마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드미트리의 난폭한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지. 내가 몇 번 경고를 주긴 했지만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불리 나서면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자네가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해. 사진작가라고 자네의 재능을 활용해보는 게 어떻겠나. 니콜라이의 조언은 마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샤는 은밀하게 드미트리의 폭력적인 행동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올가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한편 마샤는 올가와 아이들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샤를 잘 따랐고 그녀의 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샤 이모,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어느 날 알렉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샤는 알렉세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걱정하지 마, 알렉세이. 내가 꼭 도와줄. 마샤는 올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올가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올가 씨, 예전에 도서관에서 일하셨다고 했죠?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올가는 마샤의 질문에 망설였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드미트리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드미트리 문제는 니콜라이 씨와 함께 방법을 찾아봐. 마샤의 끈질긴 설득에 올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 단절과 드미트리의 평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샤는 우연히 지역사진 공모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이 찍은 올가와 아이들의 사진을 출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샤는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드미트리의 폭력에 고통받는 올가와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가정폭력의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던 날, 마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최애 우수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마샤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사진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샤에게 말했습니다. 마샤의 사진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가정 폭력 문제를 다루었고 사람들은 올가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마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샤의 사진 덕분에 올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안전한 거처를 마련했고 도서관에도 다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마샤 덕분이에요. 올가는 마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알렉세이는 더 이상 몰래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이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마샤 이모, 고마워요. 아이들은 마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마샤는 아이들의 따뜻한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여전히 올가와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드미트리는 술에 취해 마샤의 집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가, 이 개 같은 년 당장 나. 마샤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드미트리,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올가와 아이들은 여기에 없어.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드미트리는 문을 발로 차며 위협했습니다. 그때 니콜라이가 나타났습니다. 드미트리,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허튼 짓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 니콜라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게. 드미트리는 니콜라이의 기세에 눌려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습니다. 괜찮나, 마샤? 니콜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올가와 아이들이 걱정이. 걱정 말게. 내가 자네와 함께 그 가족을 지켜줄 테. 그날 밤 마샤는 잠들기 전 니콜라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꿈은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마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네는 이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마샤. 니콜라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 그것도 의사가 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 니콜라이의 격려에 마샤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진작가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드미트리는 종종 술에 취해 올가를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마샤와 니콜라이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마샤는 드미트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사진으로 기록했고 그 사진들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마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전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드미트리가 떠난 후 올가와 아이들은 마샤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마샤는 이삿날 눈물을 글썽이는 올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샤. 올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올가 씨. 마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저도 것을 배웠어요. 올가와 아이들이 떠난 후 마샤는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마샤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드미트리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샤에게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술을 끊으려고 노력 중이다.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 올가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내 사진을 찍어줘서 고맙다. 그 사진들 덕분에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드미트리가. 마샤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미트리에 대한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마샤는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마샤는 의대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바부슈카. 저 해냈어요. 마샤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마샤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친구 올가와 귀여운 알렉세이와 이반, 그리고 멘토이자 조력자인 니콜라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샤는 올가와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마샤와 올가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마샤, 요즘도 드미트리에게서 연락이 오나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끔씩 편지를 보내요. 마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마샤. 올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마샤는 올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올가 씨. 우리는 강하니. 그때 알렉세이와 이반이 마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마샤 이모, 우리랑 같이 놀아요. 마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마샤는 낡은 카메라를 꺼내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길이야. 사진을 통해 세상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마샤의 렌즈 속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낮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마샤의 사진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어느덧 마샤가 의대에 진학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샤는 학업과 사진 작업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샤, 졸업 축하한다.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된 알렉세이가 꽃다발을 들고 마샤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축하해요. 입안도 훌쩍 자라 어느새 마샤의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마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거네?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올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마샤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올가 씨 덕분이에요. 마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졸업식에는 니콜라이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마샤. 모두 니콜라이 씨 덕분이에요. 마샤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후 마샤는 작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전에는 지난 6년간 마샤가 틈틈이 찍어온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알렉세이가 사진 한 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알렉세이가 이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렉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지. 마샤는 알렉세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사진전에는 드미트리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고
눈빛은 맑고 온화했습니다. 마샤, 오랜만이군.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드미트리 씨. 마샤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잘 봤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진심으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올가와 아이들에게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마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가겠. 그래, 내 말이 맞아. 드미트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잘 생각했어. 혹시 올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글쎄요. 그건 마샤는 망설였습니다. 올가 씨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 그래, 알고 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마샤는 희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사진전을 둘러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덕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샤, 내 사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과찬이. 아니, 진심이다.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길 바란다. 고마워요. 드미트리는 마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드미트리 씨. 너도 건강해라. 드미트리가 떠난 후 마샤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마샤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나도 용서해야 할. 마샤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드미트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마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마샤는 자신이 꿈꾸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작가로서의 활동도 마센 대신 오히려 의사로서의 경험은 그녀의 사진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느 날 마샤는 병원에서 우연히 올가와 마주쳤습니다. 마샤, 올가 씨.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마샤가 물었습니다. 알렉세이가 감기에 걸려서요.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아픈가? 아니요. 다행히 심하지는 않아요. 다행이네. 마샤, 너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올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올가 씨도 여전히 아름다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도 늙었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샤, 너는 결혼 안 하니? 저는 아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 고마워요. 올가 씨, 무슨 소리야. 우리가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샤, 드미트리 씨 소식 들었어? 아니요, 못 들었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그랬군요. 마샤는 침묵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죽음은 왠지 모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올가 씨,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 이제 편히 쉬기를 바라야죠. 마샤는 애써 슬픔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지. 마샤는 올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 그래, 마샤.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과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샤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군. 마샤는 낡은 카메라를 꺼내 꽃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 마샤는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세상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자 그녀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샤의 사진 속에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마샤는 오늘도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찰칵 그녀의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렌즈 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낡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